제목 상속 전쟁 가족의 그림자. 거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 먼지 냄새 다들 모였나.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맏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큰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다. 글쎄, 아버지 서재 어딘가에 있겠지. 막내 아들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유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뒤흔들지. 찾아봐야겠네. 공평하게 나눠야 하니까. 사촌이 나섰지만 그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배신감, 이 가족 사진 속 웃음은 모두 가짜였나? 나는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큰 균열을 만들 줄은 몰랐다. 낡은 가족 사진 액자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 짙었다. 맏딸은 서재로, 큰딸은 2층으로, 막내 아들은 지하로 향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들의 뒷모습에서 탐욕과 분노가 느껴졌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서재, 책장 뒤, 낡은 상자 발견. 맏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유언장.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잠깐. 막내 아들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그걸 내 맘대로 할 순 없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두 사람의 눈빛이 충돌했다. 아버지 유언장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해. 큰딸이 합세하며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공평 웃기지 마. 나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라는 이름의 덫. 그 순간 낡은 유언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이 챕터 전개. 욕망의 불씨, 결심과 전략. 내가 감히. 맏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막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사고였어. 정말이야. 거짓말. 그의 눈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어. 큰딸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촌은 기회를 엿보는 듯했다. 저 뻔뻔한 얼굴. 나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 이건 끝낼 수 없어. 다들 진정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조차도 믿을 수 없어. 무슨 방법이 있는데? 맏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를 찾아봐야 해. 나는 아버지의 방을 떠올렸다. 그곳에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의 방, 오래된 책상, 낡은 일기장 발견. 먼지가 켜켜이 쌓인 아버지의 방은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나의 유산은 가족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다. 시련. 아버지,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다시 거실, 가족들 앞에 선 나. 단서를 찾았어. 나는 짧고 굵게 말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그게 뭔데? 큰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야. 나는 찢어진 일기장 조각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사촌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조각을 맞춰야 해. 그래야 진짜 유산을 찾을 수 있어.
가짜 미소는 이제 지워버려. 그 순간 맏딸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좋아, 게임을 시작하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보는 거야. 3챕터 전개 전략과 계산. 보이지 않는 눈나는 아버지의 일기장 조각을 맞춰보려 애썼다. 하지만 퍼즐은 너무나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퍼즐이 아니야, 함정이야. 맏딸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내 계획대로 움직여. 누구와 무슨 계획을? 큰딸은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막내 아들은 불안한 듯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약점,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나는 가족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다. 맏딸은 사촌과 자주 만났다. 둘 사이에 뭔가 있어. 큰딸은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속셈인가? 막내 아들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나는 그들의 욕망과 약점을 파악하며 나만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왔어. 가족 식사, 어색한 분위기, 날카로운 신경전.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다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맏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큰딸이 차갑게 대답했다. 유산 때문에 다들 예민한가 보네. 사촌이 비아냥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가증스러운 미소. 물론이지. 가족이니까. 막내 아들이 술잔을 비웠다. 취했군. 식사 후 각자의 방. 숨겨진 거래. 맏딸은 사촌에게 돈을 건넸다. 내 편이 되어줘. 돈으로 매수하려는 수작. 큰딸은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빈틈없이 준비하는군. 막내 아들은 도박 빚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었다. 어리석은 녀석. 나는 그들의 거래를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게임은 더욱 흥미로워질 거야. 4챕터 전개 변수의 등장. 예상치 못한 방에 유언장에 숨겨진 비밀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누구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 있어. 숨겨진 딸.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망칠 거야. 전화는 끊겼다. 혼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곧장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진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 가족 모임. 낯선 여자 등장.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 낯선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다. 맏딸은 분노에 휩싸였다. 뭐라는 거야? 큰딸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증거 있어?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말도 안 돼. 사촌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숨겨진 딸의 폭로. 진실의 조각. 숨겨진 딸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아버지의 만년필. 이 만년필에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종이가 들어있었다. 또 다른 단서다. 종이에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 암호를 풀어야 해. 그녀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 가족들의 반응. 의심과 불신. 맏딸은 숨겨진 딸을 믿지 않았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큰딸은 암호 해독에 집중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사촌은 숨겨진 딸에게 접근하려 했다. 저 속셈 뻔하군. 나는 숨겨진 딸을 주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밝혀야 해. 5챕터 위기 예상치 못한 배신. 드러나는 진실 숨겨진 딸과 나는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하지만 암호는 너무나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니야. 숨겨진 딸은 지쳐 보였다. 나는 암호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아버지, 당신은 왜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그때 큰딸이 암호의 일부분을 해독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 그녀는 지도를 가리켰다. 지도는 우리 집 정원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원에 뭔가 묻혀 있다는 뜻인가? 큰딸의 눈이 빛났다. 함정 섣불리 움직여선 안 돼. 정원 탐색, 숨겨진 상자 발견. 우리는 정원을 파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땀이 흘렀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드디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열쇠 어디에 쓰는 거지? 편지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숨겨진 딸에게 보낸 편지다. 편지 내용 공개. 충격적인 진실. 숨겨진 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했다. 편지에는 아버지와 숨겨진 딸의 엄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편지를 읽을수록 숨겨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충격적이었다. 나의 모든 유산은 너에게. 모든 유산. 맏딸은 분노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큰딸은 냉정하게 말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 쓰러졌다. 사촌은 기회를 엿보는 듯했다.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건가? 배신의 그림자, 숨겨진 음모. 그때 숨겨진 딸이 갑자기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 열쇠는 내가 갖겠어. 배신. 우리는 그녀를 쫓아갔다.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맏딸은 숨겨진 딸을 잡으려 애썼다. 큰딸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막내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사촌은 숨겨진 딸을 돕는 척하며 열쇠를 노렸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숨겨진 딸의 뒤를 쫓으며 생각했다.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는 열쇠로 오래된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다. 6챕터 절정. 금고 속 진실. 드러나는 욕망. 숨겨진 딸은 열쇠로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상자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 우리는 숨을 죽이고 유언장을 펼쳤다.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맏딸은 안도했다. 큰딸은 실망했다. 막내 아들은 무덤덤했다. 사촌은 분노했다. 모두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했군.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단 진실을 밝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특별한 선물. 서류 속 단서, 숨겨진 그림. 우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중 한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류 뒷면에 희미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은 우리 집 지하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하. 우리는 지하로 향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를 탐색했다. 어둠.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지하 탐색, 숨겨진 방 발견. 우리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방을 발견했다. 숨겨진 방.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상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다이어리와 열쇠가 들어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숨겨진 진실. 숨겨진 딸이 다이어리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했다. 다이어리에는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변해버렸다. 다이어리를 읽을수록 숨겨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너희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스스로. 그리고 다이어리 속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7챕터 반전. 숨겨진 진실. 드러나는 그림자. 낡은 가족 사진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메시지. 숨겨진 딸은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며 메시지를 읽었다. 가족 사진 속 시계. 시간을 되돌려라. 시간 되돌려라. 우리는 거실에 있는 낡은 시계를 떠올렸다. 시계는 고장난 채 멈춰 있었다. 멈춰진 시계. 우리는 다시 거실로 향했다. 멈춰진 시계, 숨겨진 장치. 우리는 멈춰진 시계의 뒷면을 열었다. 시계 안에는 작은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장치. 숨겨진 딸은 장치를 조작했다. 그러자 시계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움직이는 시계. 시계 초침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3시 정각. 우리는 3시 정각에 맞춰 시계를 멈췄다. 그러자 시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 시계 밑에 숨겨진 공간이 열렸다. 숨겨진 공간. 마지막 유산. 시계 밑에 숨겨진 공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상자. 숨겨진 딸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서와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랑이다. 사랑. 아버지의 진심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낡은 열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서재 열쇠였다. 다시 서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우리는 서재로 향했다. 숨겨진 딸은 열쇠로 서재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가족 사진 액자였다. 액자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우리는 가족 사진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 8챕터 결말. 가족의 화해. 그림자 속 빛. 우리는 가족 사진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맏딸은 숨겨진 딸에게 사과했다. 큰딸은 자신의 욕심을 반성했다. 막내 아들은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사촌은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 화해. 우리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로 맹세했다. 낡은 가족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랑 영원히. 시간이 흐른 후 평화로운 가족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맏딸은 사업을 정리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큰딸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 성실하게 살았다. 숨겨진 딸은 아버지의 유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행복. 우리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모여 가족 사진을 찍었다. 새로운 가족 사진 속 우리의 미소는 진실하고 따뜻했다. 영원히 함께.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미소가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 멀리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석양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빛을 선물했다. 가족의 그림자, 그 속에서 빛을 찾았다. 하지만 그 빛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